차라리 이 마을 바보와 혼인을 하겠어요. 빚 대신 늙은 조 대감의 첩이 되라는 협박에 내몰린 몰락 양반가의 외동딸 명주.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장터의 바보 달구와 급히 혼인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남자 뭔가 이상합니다. 떨어지는 장독을 곰방대로 받아내고 복잡한 계산을 잠꼬대로 술술 풀어냅니다. 과연 바보 달구가 숨기고 있는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10년을 기다린 처절한 복수와 예상치 못한 사랑이 뒤엉킨 통쾌한 반전의 이야기. 청금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낡은 기와집 처막 끝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지붕 위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뜯어진 문풍지 사이로 바람이 쌩쌩 새어 들어왔어요.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위풍당당했던 훈장님 댁이었지만 지금은 기울어진 담장과 깨진 기와만이 옛 영화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콜록콜록. 안방에서 유모의 거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주는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짜며 유모의 이마에 올려놓았어요. 31살이 되도록 시집 한 번 못 간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아씨, 제 걱정은 콜록 마시고 말씀 마세요. 힘 빼시게요. 명주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바느질과 빨래, 물깃기로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부잣집 교수의 손이 아니라 하루하루 연명하는 과부의 손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나온 명주는 쌀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남은 쌀을 손바닥으로 긁어 모으니 겨우 한 줌이었어요. 명주는 그 쌀로 미음을 끓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일은 뭘 먹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미음을 끓이는 동안 명주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 사이로 빛이 새어들었어요. 아버지는 마을에 존경받는 훈장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제자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었어요. 아버지. 명주는 책상 위에 놓인 벼루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3년이 되었어요. 그 뒤로 집안은 급격히 기울었고 조 대감이 빌려준 돈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콰당. 갑자기 대문이 사납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주는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조 대감의 하인들이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조 대감 날이 행차시다. 하인들의 목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깼습니다. 곧이어 화려한 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마에서 내린 조 대감은 60이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기름진 음식을 탐하는 들개처럼 번뜩였습니다. 집이 더 낡았군. 조 대감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명주는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얘를 갖췄어요. 대감 어른,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허허, 이 양반이 참. 조 대감은 품속에서 빛바랜 문서 한 장을 꺼내 명주 앞에 던졌습니다. 명주가 집어든 문서에는 아버지의 지장이 선명했어요. 이 빚 갚을 날이 벌써 보름밖에 안 남았소. 원금의 이자까지 합치면 은자 500냥이지.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소? 노처녀가 고집만 세서야 뭐하나. 조 대감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어요. 지금 화를 내봐야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감 어른께서 방법을 제시하실 모양이군요. 오, 그래. 역시 훈장 딸이라 눈치가 빠르구만. 조 대감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명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조 대감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그의 시선이 명주의 몸을 훑었습니다. 내 첩이 되시오. 그러면 빚은 깨끗이 없던 일로 하지. 이 집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유모도 잘 돌봐주겠소.
어떠시오? 명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늙은 남자의 첩이 되라니. 명주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대감 어른, 제가 비록 가난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저버릴 순 없습니다. 그런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조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명주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이 땅을 지키는 게 제 도리입니다. 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조 대감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명주는 피하지 않았어요. 지팡이가 그녀의 어깨를 스쳤지만 명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름 뒤엔 이 집도 너도 내 것이다. 두고 보자고. 조 대감은 가마에 올라타며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마당 한쪽에 놓인 장독대 항아리를 발로 걷어찼어요. 항아리가 와르르 깨지며 된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크크, 가자. 조 대감 일행이 떠나고 명주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명주는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씨, 유모가 방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명주는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왜 나오셨어요? 들어가 계셔야죠. 아씨, 이거라도 쓰세요.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명주가 어렸을 때부터 유모가 간직해온 유일한 패물이었어요. 이걸 팔면 당분간은. 안 돼요. 이건 유모님 거잖아요. 명주는 유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모가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이 집을 지키는 것보다 아씨가 무사한 게 더 중요해요. 제발 이 노파말 좀 들으세요. 멀리 도망가요. 도망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조대감은 끝까지 쫓아올 거예요. 명주는 유모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모를 누이고 나서 명주는 다시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방법이 있을 거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주는 한 권 한 권 책을 펼쳐보며 법률과 관습에 관한 내용을 찾았어요. 촛불이 깜박거리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혼인, 상속, 빚.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혼인한 여자의 재산은 명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결혼한다면 혼인한 여자는 남편의 보호 아래 들어가고 빚도 남편이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법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조 대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시간은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 이 방법밖에 없어. 명주는 책을 덮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 방도가 없었어요. 남편만 있다면 설령 형식적인 남편일지라도 조 대감의 요구를 막아낼 명분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새벽녘, 명주는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다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반드시 우리 집을 지켜낼게요. 비록 남들이 보기엔 우스운 방법일지라도 이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명주는 장터로 향하는 길목에 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 조 대감을 막아줄 남편감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국밥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어요. 싱싱한 고등어요. 오늘 아침에 잡아 올린 거라오. 무명 한 필의 단양. 더 싼 데 있으면 말해보시오. 명주는 장터 한쪽에 서서 지나가는 사내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내가 지나갔어요. 등에 짐을 진 품팔이꾼 같았습니다. 명주는 슬쩍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저런 사람은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였어요. 받아들인다 해도 나중에 욕심을 부릴 게 뻔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 든 호라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를 팔러 온 듯 보였어요. 명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멀쩡해 보였어요. 조 대감이 혼인을 무효로 만들려고 트집을 잡을 게 뻔했습니다. 명주는 1시간 넘게 장터를 배회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치마가 흙먼지로 더러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사람, 법적으로는 남편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순한 사람이었어요. 에휴. 명주가 한숨을 쉬는 순간 주막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딴따라, 딴따라. 명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막 처마 아래 너덜너덜한 옷을 걸친 사내 하나가 젓가락으로 빈 그릇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고 있었어요. 얼굴은 때로 범벅이었고 머리는 달벼슬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헤헤헤, 술이야 술. 사내가 헤헤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꼬마 둘이 그 사내 주위를 빙빙 돌며 놀렸어요. 바보 달구, 바보 달구. 꼬마 하나가 달구의 상투를 잡아당겼습니다. 달구는 화를 내기는커녕 더 크게 웃었어요. 헤헤, 간지러워. 명주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이다. 조 대감도 저런 사람과의 혼인을 문제 삼지 못할 거였어요. 오히려 비웃으며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명주는 천천히 달구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달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명주를 향했어요. 누구? 배고프시죠? 국밥 한 그릇 사드릴게요. 달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국밥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거였어요. 진짜? 진짜로? 네, 진짜예요. 이리 오세요. 명주는 달구를 주막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명주가 돈을 내밀자 마지못해 국밥을 내왔어요. 자, 드세요. 달구는 그릇을 움켜쥐고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턱으로 흘러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명주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과 혼인을 해야 하나? 이름이 뭐예요? 달구. 나 달구. 나이는요? 몰라. 헤헤. 명주는 한숨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철없는 사람과 살아야 한다니. 아니, 조 대감만 막아내면 돼. 명주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달구가 국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명주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달구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응? 저랑 혼인해 주시면 평생 술을 대주겠어요. 달구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술. 평생? 네, 평생이요. 대신 제 남편 노릇만 해주세요. 그냥 곁에 있기만 하면 돼요. 달구는 잠시 멍하니 명주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활짝 웃었어요. 좋아, 술 좋아. 결혼할래. 명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관하로 가요. 명주는 달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달구는 술 생각에 들떠서 흔쾌히 따라왔어요. 관아에 도착했을 때는 오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방이 둘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꼴들이오? 혼인 신고하러 왔습니다. 명주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힘을 주었어요. 이방은 달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희죽거렸습니다. 훈장님 딸이 미쳤다더니 소문이 사실이구만.
이런 걸 남편으로 맞다니. 쯧쯧. 명주는 참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지금은 자존심 따위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은 대충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붓을 휘갈기듯 움직이며 중얼거렸어요. 에휴, 이런 혼인도 다 봤네. 달구에게 지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달구가 도장을 집어들었어요. 명주는 그 순간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달구의 손끝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던 겁니다. 도장을 잡는 자세가 너무나 정확했어요. 마치 수없이 문서에 도장을 찍어본 사람 같았습니다. 착각인가? 명주가 자세히 보려 했지만 달구는 이미 도장을 꾹 찍고 나서 다시 해벌쭉 웃고 있었어요. 다 됐소. 이제 부부요. 아, 참 우습구만. 이방이 서류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명주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훈장님 딸 아니오? 아, 맞소. 근데 옆에 저건 뭐요? 달구 아니오? 저 동네 바보 말이오. 아이고, 훈장님이 저승에서 통곡하시겠구만. 명주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비웃음을 견뎌냈어요. 달구는 신경도 안 쓰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유모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달구를 본 유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씨, 저 사람이 누구요? 제 남편이요, 유모님. 뭐라고요? 유모가 비틀거렸습니다. 명주가 급히 유모를 부축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아씨, 설마, 이렇게까지. 조 대감을 막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주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달구는 그새 마당 구석으로 가서 바닥에 드러 누웠습니다. 곧바로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드르렁, 드르렁. 시끄러운 코골이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렸습니다. 명주는 유모의 손을 꼭 잡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은 명주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첫날 밤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당에서 코를 골고 명주는 방 안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내 선택이 맞는 걸까? 명주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달구의 코골이 소리만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달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명주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는 동안에도 달구는 마당 구석에서 코를 골았어요. 드르렁, 드르렁. 변함없는 코골이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달구씨, 일어나세요. 명주가 달구를 흔들었습니다. 달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더니 하품을 했어요. 으암, 밥 먹어야죠. 일어나세요. 밥. 헤헤, 좋아. 달구는 밥상 앞에 앉자마자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밥풀이 묻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명주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자 달구는 다시 마당 구석으로 가서 누웠어요. 명주가 빗자루를 내밀었습니다. 마당이라도 좀 쓸어주세요. 응. 달구가 마지못해 빗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몇 번 쓸다가 이내 빗자루를 세워두고 다시 누워버렸어요. 명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달구씨, 헤헤, 졸려. 오후가 되었습니다. 명주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유모의 옷을 기워야 했습니다. 그때 달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뭐 해? 바느질하고 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달구는 명주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실타래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신기하다. 만지지 마세요.
명주가 실타래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실이 엉망으로 꼬여버렸어요. 명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가세요. 제발 나가요. 왜? 재미있는데. 달구는 영문도 모르는 표정으로 명주를 쳐다봤습니다. 명주는 달구를 밀어내고 문을 닫았어요. 엉킨 실타래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조 대감의 하인 셋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문 열어. 명주가 나가자 하인들이 비웃듯 웃었어요. 소문 들었소. 바보랑 혼인했다며? 그건 제 일입니다. 돌아가세요. 조 대감께서 직접 확인하라 하셨소. 남편 좀 나와 보시지. 명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달구가 마당 구석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명주 치마폭 뒤로 숨었습니다. 무서워. 하인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게 남편이라고? 하하, 조 대감께 말씀드려야겠구만. 이런 게 남편이라니. 명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관아에 고발하겠어요. 뭐? 고발?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협박하는 건 범죄예요. 증인도 있어요. 명주가 유모가 있는 방을 가리켰습니다. 하인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가자. 조 대감께 보고나 하면 그만이지. 하인들이 떠나고 명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달구는 여전히 명주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갔어요. 나와요. 진짜? 네, 진짜요. 달구가 슬금슬금 나왔습니다. 명주는 달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에 명주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마을 안악 셋이 우물가에 모여 있었어요. 명주를 보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온다. 바보랑 산다미요? 에휴,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돌아다니나. 명주는 참았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었어요. 안악들은 계속 비웃었습니다. 훈장님이 저승에서 통곡하시겠어. 그러게 말이야. 저런 것과 살다니. 명주는 물동이를 이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꾹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달구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막대기로 땅을 긁적거리며 해 웃고 있었어요. 달구 씨, 명주가 소리쳤습니다. 달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밥값이라도 좀 하세요. 하루 종일 빈둥거리기만 하면 어떡해요. 밥값? 일을 하라고요. 마당이라도 쓸고 물이라도 길어오고. 명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달구는 멍하니 명주를 쳐다봤습니다. 화났어? 당연히 화났죠. 당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저를 비웃어요. 그런데 당신은 하루 종일 놀기만 하잖아요. 달구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빗자루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명주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명주가 밖을 내다보니 달구가 빗자루를 세워두고 다시 누워 있었습니다. 명주는 혀를 찼어요. 에휴, 밤이 되었습니다. 명주는 방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모든 게 힘들었어요. 조 대감의 협박도,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도, 그리고 쓸모없는 남편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달구가 서 있었어요. 명주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달구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모의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약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씨, 괜찮아요. 그냥
안 돼요. 약을 지어야 해요. 명주는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산에 가서 약초를 캐야 했어요. 그때 달구가 다가왔습니다. 어디가? 산에 약초 캐러 가요. 나도 갈래. 당신은 집에 있어요. 나도 가. 같이 가. 달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명주는 짜증이 났지만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집에 두면 사고나 칠 것 같았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명주는 익숙하게 돌길을 올라갔어요. 달구는 뒤에서 징징거렸습니다. 힘들어 다리 아파? 조금만 참아요. 쉬었다 가자. 명주는 한숨을 쉬며 멈췄습니다. 달구는 바위에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힘든데 와? 약초를 캐야 하니까요. 유모님이 아프셔요. 유모, 그 할머니? 네. 달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럼 가자. 빨리 캐야지. 명주는 놀랐습니다. 달구가 이해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더 올라가다 명주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비탈길에 돌이 굴러떨어졌어요. 명주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달구의 손이 명주의 팔을 확 잡았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명주를 단번에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괜찮아? 달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순간 진지했습니다. 명주는 달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달구는 이미 해벌쭉 웃고 있었습니다. 깜짝이야. 명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을까? 분명 바보가 아닌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달구는 다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약초를 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주는 약초를 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달구는 마당에서 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명주는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구가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또박또박 마치 무언가를 살피듯 마당을 돌아다녔어요. 담장 쪽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문 쪽도 확인했어요. 명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건 뭐지? 달구의 움직임은 전혀 바보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계획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달구가 다시 제자리로 가서 누웠습니다. 명주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 사람, 정말 바보가 맞는 걸까?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명주는 장독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장독 하나를 들어 올리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명주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장독이 기울었어요. 옆에 줄지어 서 있던 장독셋도 같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달구가 번개처럼 달려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곰방대로 쓰러지는 장독들을 하나씩 받아냈어요. 탁, 탁, 탁. 신기에 가까운 솜씨였습니다. 명주는 넋을 잃고 쳐다봤습니다. 달구는 장독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해벌쭉 웃었어요. 운이 좋았네. 헤헤. 방금 어떻게? 뭐? 달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명주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명주는 방 안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요. 조 대감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숫자가 복잡했어요. 원금이 300냥이고 이자가 한 달에 5푼이면 명주는 주파나를 튕기며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틀렸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마당에서 달구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명주는 문을 열고 달구를 쳐다봤어요. 저 사람은 편하게 자기만 하네. 명주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달구가 뒤척이며 중얼거렸어요. 400, 20. 냥. 명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명주는 급히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300냥에 5푼씩 8개월이면 420냥. 맞았습니다. 명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달구를 쳐다봤습니다. 달구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잠꼬대였을까? 명주는 다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200냥에 한 달에 3푼씩 6개월이면 명주가 주판을 튕기려는 순간 달구가 또 중얼거렸습니다. 218 냥. 명주는 급히 계산해 봤어요. 또 맞았습니다. 완벽히 정확했어요. 명주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명주는 달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달구를 흔들어 깨웠어요. 달구 씨, 일어나요. 응? 달구가 눈을 비볐습니다. 명주가 물었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나? 잤는데? 계산을 했잖아요. 계산? 나 계산 몰라. 헤헤. 달구는 다시 눕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명주는 혼란스러웠어요. 저게 정말 잠꼬대였을까? 다음 날 명주는 다시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이번에도 달구가 따라왔어요.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멍멍. 조대감의 사냥개 셋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사납게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이야. 명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개들이 점점 다가왔어요. 그때 달구가 명주 앞으로 나섰습니다. 집신 한 짝을 벗더니 개들에게 던졌어요. 집신이 정확히 앞장서던 개의 코를 맞췄습니다. 캉! 개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달구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흐릿한 눈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개들이 꼬리를 말았습니다. 달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에 눌린 거였어요. 달구가 낮게 소리를 냈습니다. 개들이 뒤돌아 달아났습니다. 명주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달구가 뒤돌아섰습니다. 눈빛이 다시 평소처럼 돌아와 있었습니다. 헤헤, 개들 무서워서 도망갔네. 지금 뭐 한 거예요? 응? 집신 던졌지. 헤헤. 명주는 똑똑히 봤어요. 방금 전 달구의 눈빛을, 그 서늘한 살기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달구는 평소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명주는 달구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달구를 마주 봤어요. 달구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나? 달구인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바보가 저렇게 장독을 받아낼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이자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개들을 저렇게 쫓아낼 수 있어요? 명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쌓였던 의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달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운이 좋았어. 운이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밤에 마당을 돌아다니는 것도 봤어요. 당신 그때 걸음걸이가 전혀 바보 같지 않았어요. 달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들켰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해벌쭉 웃었습니다. 마당? 나 화장실 찾았어. 헤헤. 제발 사실대로 말해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왜 여기 온 거예요? 명주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달구는 뒤로 물러섰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진짜 몰라. 나 기억 안 나. 헤헤.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응. 머리 다쳐서 기억 없어. 그래서 바보 됐어. 달구가 머리를 긁적거렸습니다. 명주는 달구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응, 진짜야. 명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어야 할까?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럼 왜 가끔씩 바보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아까 산에서도 장독대에서도 달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움직여. 위험하면 그냥 막 움직여져. 몸이 알아서? 응, 나도 모르게. 명주는 달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달구는 시선을 피했어요. 명주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낼 거예요. 미안해. 달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주는 방을 나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그날 밤 명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달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주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구가 마당 구석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주는 달구의 짐 보따리로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누더기 옷 사이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어요. 천으로 여러 번 감싸져 있었습니다. 명주는 조심스럽게 천을 풀어냈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물건이 보였습니다. 명주는 숨을 멈췄어요. 뭐 해? 명주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달구가 어느새 일어나 서 있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달구는 명주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함부로 남의 물건을 뒤지면 안 돼요. 달구가 낮게 말했습니다. 명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죄송해요. 명주는 급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명주는 확신했습니다. 달구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여기 온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쿵쿵쿵. 명주가 밖으로 나가자 조 대감이 하인 5을 거느리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가 나 있었어요. 문 열어. 명주는 천천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조 대감이 성큼 들어섰어요. 지팡이로 땅을 쾅쾅 찌우며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하인들도 뒤따라 들어와 사방을 둘러봤어요. 내가 바보와 혼인했다며? 그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명주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했었어요. 조 대감이 비웃었습니다. 허허, 이 계집이 미쳤구나. 그 따위 것과 혼인해서 빚을 막겠다고? 내가 그런 수작에 넘어갈 줄 알아. 정식으로 관아에 신고한 혼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조 대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열한 웃음이었어요. 뭔가 준비해온 게 분명했습니다. 법? 좋아. 그럼 법대로 하지. 내 남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혼인이 무효란 걸 모르나? 명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 대감이 계속 말했어요. 바보와의 혼인은 인정받지 못해. 관아에 고발만 하면 끝이지. 그건 그 바보 어디 있나? 나와 보라 해. 조 대감이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하인들이 집 안팎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명주는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달구 씨는 없어요. 없다고? 숨긴 거지? 그때 마당 구석에서 달구가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자고 있던 거였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시끄러워. 잠 못 자겠네. 달구가 하품을 했습니다. 조 대감이 달구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저게 남편이라고? 쯧쯧. 조 대감이 달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달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봐, 내 이름이 뭐냐? 달구. 나이는? 몰라. 헤헤. 조 대감이 하인들을 돌아봤습니다. 하인들이 킥킥거렸어요. 완전히 바보로군.
이런 것과의 혼인은 무효야. 조 대감이 명주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일 관아에 갈 거다. 이 혼인을 무효로 만들겠어. 명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 대감의 말이 맞았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과의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은 이미 지났어. 빚을 당장 갚지 못하면 이 집을 압류하겠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돈을 구할 방법을. 방법? 무슨 방법이 있겠나.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 조 대감이 비웃으며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달구가 슬금슬금 조 대감 뒤로 다가갔어요. 조 대감의 옷고름에 달린 놀이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 예쁘다. 뭐 하는 거야? 조 대감이 화를 내며 달구를 밀쳤습니다. 달구가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아야, 더러운 놈이 감히 내 옷을 만져? 조 대감이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달구를 내리치려는 거였어요. 지팡이가 공중에서 빛났습니다. 명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명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구를 감쌌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어요. 지팡이가 명주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퍼졌어요. 뼈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주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조 대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미친 계집이. 그 순간 달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어요. 명주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달구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마치 맹수가 각성한 것 같았어요. 손대지 마. 달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조 대감이 움찔했어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인들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달구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달구는 다시 해벌쭉 웃었습니다. 아파. 때리지 마. 조 대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방금 전 느낀 게 착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좋아. 내일 보자고. 관아에서 보자. 명주는 등을 쓰다듬으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달구가 명주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왜 날 감싸줬어? 달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명주는 달구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맞으면 안 되잖아요. 나 같은 바보를? 바보든 뭐든. 일단 제 남편이니까요. 명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잘 몰랐어요. 달구는 한참 명주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명주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유모가 명주의 등에 약을 발라주고 있었어요. 아씨, 어쩌면 좋아요. 관아에 고발하면. 걱정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명주는 말했지만 사실 막막했습니다. 달구가 정말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판정받으면 혼인은 무효가 돼요. 명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새벽녘, 명주는 물을 마시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달구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당 구석에서 코를 골고 있을 시간인데 명주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담장 틈으로 내다봤어요. 달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물건이었습니다. 명주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건 작은 칼이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암기 같았어요. 달구는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명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건 뭐지? 왜 달구가 칼을? 달구가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조대감, 반드시 끝을 낼 거야.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전혀 바보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의에 찬 무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명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달구가 물건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당으로 돌아와 누웠어요. 명주는 급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달구가 조대감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명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할까? 경계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달구는 절대 단순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오늘 관아에 가야 했어요. 명주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달구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관아 가는 날이지? 네, 나도 같이 갈게. 달구가 해벌쭉 웃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알 수 있었어요. 저 웃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걸. 방금 전 새벽에 본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당신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요? 명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달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계획? 무슨?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관아로 가는 길, 명주는 계속 달구를 힐끔거렸습니다. 달구는 평소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었어요. 하지만 명주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게 달리 보였습니다. 달구의 걸음걸이, 주위를 살피는 시선, 모든 게 의미심장했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왜 내 곁에 있는 걸까? 조대감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명주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 편인 것 같았으니까요. 관아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든 거였어요. 군장님 딸이 바보와 혼인한 사건은 온 마을의 화제거리였습니다. 명주와 달구가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대감은 이미 와 있었어요. 사또 앞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또 어른, 저 여자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조 대감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사또가 명주를 쳐다봤어요. 그대가 명주인가? 예, 사또, 어른. 명주가 예를 갖췄습니다. 사또는 60이 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조 대감의 주장이 사실인가? 그대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와 혼인했다고? 제 남편은 조금 모자라지만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건 아닙니다. 허허, 말장난을 하는군. 조 대감이 비웃었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조 대감을 제지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겠네. 달구라 했나? 앞으로 나오게. 달구가 비틀비틀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또가 달구를 유심히 살폈어요. 내 이름이 뭐냐? 달구요. 나이는? 몰라요. 헤헤. 부모는 누구냐? 몰라요. 사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 대감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보셨습니까, 사또 어른? 저런 자와의 혼인이 정당할 리 없습니다. 사또가 붓을 들었습니다. 뭔가 적으려는 거였어요. 명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지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잠깐, 명주가 소리쳤습니다. 사또가 손을 멈췄어요. 더 할 말이 있는가? 제 남편은 기억을 잃었을 뿐입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기억을 잃었다고? 증거가 있나? 명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조 대감이 껄껄 웃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헛소리를. 그때 달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모두가 달구를 쳐다봤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명주는 놀라 달구를 봤습니다.
증명한다고? 어떻게? 사또가 물었습니다. 달구가 마당을 가리켰어요. 저기 항아리가 10개 있습니다. 항아리마다 물이 다르게 담겨 있어요. 제가 한번 보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 대감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또도 의아한 얼굴이었어요. 그래, 해보거라. 달구가 항아리들 앞으로 갔습니다. 한번 쭉 둘러봤어요. 30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는 8푼이 차 있고, 두 번째는 5푼, 세 번째는 7푼. 달구가 10개 항아리의 물 높이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이방이 황급히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전부 맞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 대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우연입니다. 우연. 그렇다면 다른 것도 해보시겠습니까? 달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에 해벌쭉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사또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흥미롭구나.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저 장부의 숫자를 더해보거라. 사또가 두꺼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달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봤어요. 1분도 안 걸렸습니다. 2972냥입니다. 이방이 주판을 튕기며 계산했습니다. 한참이 걸렸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맞습니다. 사또 어른.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명주는 넋을 잃고 달구를 쳐다봤어요. 저게 정말 바보 흉내를 낸 거였어? 조 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분명 미리 짜고 한 거예요. 조용히 하시오. 사또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조 대감이 입을 다물었어요. 달구, 그대는 분명 범상치 않은 자로구나. 어떻게 그런 재주를 가지게 되었나? 달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주를 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몸이 기억합니다. 위험할 때, 필요할 때 저도 모르게 움직여요. 기억을 잃었다는 게 사실인가? 예,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은 유효하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게 아니라 기억을 잃었을 뿐이니까. 사또, 어른, 조 대감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손을 저었어요. 조 대감, 그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네. 이 혼인은 정당하네. 조 대감의 얼굴이 시빨개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빚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여자는 제게 420냥을 빚졌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지. 빚은 빚대로 갚아야 하네. 사또가 명주를 쳐다봤습니다. 명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한 달? 조 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한 달을 주지. 하지만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그땐 집을 넘기는 거다. 사또 어른 앞에서 약속하는 거요. 명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달 안에 420냥을 어떻게 구하지? 하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후 이 자리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네. 조 대감이 이를 갈며 관할을 나갔습니다. 하인들이 뒤따랐어요. 명주와 달구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가 아니었네. 신기하긴 한데 어차피 빚은 못 갚을 거 아냐? 한 달 안에 420냥이라니 불가능하지. 명주는 그 말들을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주는 달구를 쳐다봤어요. 당신 정말 대단했어요. 그냥 몸이 알아서 한 거예요. 달구가 머리를 긁적거렸습니다. 다시 평소의 멍청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 절대 바보 아니잖아요. 명주가 멈춰섰습니다. 달구도 멈췄어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왜 여기 온 거예요? 달구는 한참 명주를 쳐다봤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어요. 미안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말하면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달구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명주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언젠가는 말해줄 거예요? 예, 때가 되면요. 명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건 한 달 안에 돈을 구하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씨, 어떻게 됐어요? 본인은 유효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명주가 420량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한 달 안에 그 돈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죠. 명주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준 집을 지켜낼 겁니다. 달구는 마당 한쪽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명주는 새벽부터 바느질을 했습니다. 밤새 술을 놓은 주머니가 10개쯤 쌓였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씨, 그만 좀 쉬세요. 유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걸 팔아야 해요. 한 푼이라도 모아야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명주는 주머니들을 보자기에 싸서 장터로 향했어요. 달구가 따라 나섰습니다. 나도 갈게. 당신은 집에 있어요. 같이 갈 거야. 달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명주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명주는 보자기를 펼쳐놓고 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한 안악이 물었습니다. 명주가 대답했어요. 2냥입니다. 너무 비싸네요. 1냥에 주세요. 그럼 명주가 말하려는데 안악이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더니 헛웃음을 쳤어요. 이거 바느질이 엉망이네요. 돈 받고 팔 물건이 아니에요. 안악이 주머니를 내던지고 갔습니다. 명주는 주머니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밤새 정성껏 만든 건데 해가 중천에 떠도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명주는 허탈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1년이 걸려도 못 모을 돈이었습니다. 명주 씨,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마을 부자 김참봉이었어요. 명주는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참봉 어른, 소문 들었소. 돈이 급하다며? 예, 김참봉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소. 명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신가요? 대신 조건이 있소. 김참봉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명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이 내 집에서 일을 해주시오. 3년만. 일이요? 그래. 내 집에서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물론 밤에는 내 시중도 들어야지. 김참봉이 명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명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안 됩니다. 명주가 김참봉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김참봉이 비웃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소. 조 대감한테 가든지. 김참봉이 휙 돌아섰습니다. 명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달구가 명주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어떡하죠? 명주가 중얼거렸습니다. 달구가 명주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요? 한 달 안에 420량이라니. 내가
뭔가 해볼게요. 달구가 일어섰습니다. 명주가 달구를 쳐다봤어요. 뭘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달구가 장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주는 불안했어요.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장터 한쪽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명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명주도 그쪽으로 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니 달구가 서 있었어요. 앞에는 바둑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이기는 분께 심량을 드립니다. 달구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바보가 바둑을? 심량이라니 돈이 어디 있다고?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좋아, 내가 두지. 바둑이 시작되었습니다. 달구는 빠르게 돌을 놓았어요. 사내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심했습니다. 20수 만에 승부가 났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달구가 말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졌소. 사내가 심량을 내밀었습니다. 달구가 돈을 받았어요. 다음 분. 또 사람이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달구가 이겼어요. 그 다음도. 달구는 계속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였습니다. 돈을 건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달구는 지치지 않고 계속 바둑을 뒀습니다. 명주는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저게 정말 바보, 흉내를 낸 사람이었어? 해가 기울 무렵 달구 앞에는 돈 주머니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었어요. 230 냥, 230냥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만큼을. 명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더 모으면 돼요? 달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땀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하루 종일 바둑을 두느라 지친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조 대감의 하인들이 보였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기요. 하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달구가 재빨리 돈주머니를 챙겼어요. 빨리 가요. 달구가 명주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하인들이 뒤쫓았어요. 명주는 숨이 찼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달구는 길을 잘 아는 것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갔어요. 하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뛰어 한적한 곳에 멈췄습니다. 명주는 숨을 헐떡였어요. 달구도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달구가 물었습니다. 명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달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어요. 당신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명주가 물었습니다. 달구는 한참 하늘을 쳐다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 꿈을 꿔요. 무슨 꿈이요?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 불타는 집, 그리고 울부짖는 소리. 달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주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돼요. 명주는 달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달구가 명주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주는 돈주머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230냥. 아직 모자라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내일도 할 거예요? 물론이죠. 고마워요. 당신을 지켜야죠. 명주는 달구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실수로 진심이 나온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유모가 달려나왔습니다. 아씨, 조 대감 하인들이 다녀갔어요. 괜찮아요. 명주는 돈주머니를 보여줬습니다. 유모의 눈이 커졌어요. 그날 밤 명주는 돈을 세며 계산했습니다. 230냥. 아직 200냥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한 달 안에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명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구가 마당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날 돕는 걸까? 보름이 지났습니다. 달구는 매일 장터에 나가 바둑을 뒀어요. 조 대감의 하인들이 방해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달구는 교묘하게 피해 다녔어요. 명주는 밤마다 돈을 세었습니다. 350냥, 380냥, 400냥. 점점 늘어갔어요. 이제 20냥만 더 모으면 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명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달구도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왜 그래요? 기쁘지 않아요? 아니에요. 기뻐요. 달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주는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명주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주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사내들이 여럿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칼을 찬 사람들이었어요. 달구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구 씨, 명주가 소리쳤습니다. 사내 하나가 명주를 막아섰어요. 들어가 계시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명주가 달구를 쳐다봤습니다. 달구는 명주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이에요. 금방 돌아올게요. 어디 가는 거예요? 달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과 함께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명주는 뒤쫓으려 했지만 유모가 말렸습니다. 아씨, 위험해요. 나요, 달구 씨가. 명주는 유모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사라진 뒤였어요. 명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조 대감 댁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명주도 달려갔습니다. 조 대감 댁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주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조 대감이 포박당의 마당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의금부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달구가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달랐어요. 단정한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달구 씨, 명주가 외쳤습니다. 달구가 돌아봤어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멍청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어요. 왕실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 대감, 당신은 10년 전 의금부 관리를 죽인 혐의로 체포한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 대감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증거가 있나? 증거는 여기 있소. 달구가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옥패였어요. 조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건 당신이 죽인 의금부 관리의 것이오. 그는 나의 형이었소. 달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명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 당신은 밀수를 적발하러 온 내 형을 죽였소. 그리고 나도 죽이려 했지.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소. 달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 대감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오. 당신은 내 머리를 돌로 내리쳤소. 나는 강물에 떠내려갔지. 나를 구해준 노인이 없었다면 죽었을 거요. 그건 나는 기억을 잃고 떠돌았소. 10년 동안 거지처럼 살았지. 하지만 몸은 기억했소. 바둑도 계산도 무술도. 달구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조 대감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3달 전 우연히 이 마을에 왔소. 당신을 봤을 때 몸이 반응했소. 분노가, 증오가 치밀어 올랐지.
명주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달구가 이 마을에 온 거였어요. 복수를 위해. 하지만 증거가 없었소. 그래서 기다렸소. 당신 곁에서 기회를 노렸지. 그럼 나랑 혼인한 것도? 명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달구가 명주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랬소. 당신을 이용하려 했소. 조 대감을 감시하기 위해. 명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달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달라졌소. 당신이 조 대감의 지팡이를 맞으며 날 감쌌을 때 나는 깨달았소. 내가 지켜야 할 건 복수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걸. 달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주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안하오.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 검은 옷의 사내들이 조 대감을 끌고 갔습니다. 조 대감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나라고.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조 대감은 결국 끌려갔어요. 명주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사내 하나가 명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조 대감의 재산은 몰수될 것이요. 그리고 그가 부당하게 빼앗은 돈들은 돌려줄 거요. 그럼 당신의 빚도 없던 일이 돼요. 조 대감이 불법으로 빌려준 돈이니까. 명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빚이 사라진다고? 집을 지킬 수 있다고? 사내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명주와 달구만 남았어요.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당신, 진짜 이름이 뭐예요? 명주가 물었습니다. 달구가 쓰게 웃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달구로 불러주면 안 될까요? 진짜 기억 못해요? 아니요.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달구로 살고 싶어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한 나로. 명주는 달구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바보, 진작 말하지. 미안해요. 달구가 명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주를 안았어요. 명주도 달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명주가 물었습니다. 달구가 명주를 보며 웃었어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진짜 남편으로. 바보처럼 굴지 않고요? 가끔은 바보처럼 굴게요. 당신이 좋아하니까. 명주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웃음과 섞였어요. 며칠 후 의금부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조 대감이 압류한 재산 중 500냥을 명주에게 배상금으로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우리의 시작. 달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주도 웃었어요. 마당에서 유모가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평화로웠어요. 명주는 달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평생. 달구가 명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명문가에 몰락한 딸과 기억을 잃은 의금부 관리의 아들.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지만 끝은 진심이었습니다.